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DMS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를 6,100원에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5,6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네. 약간 손실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예. 뭐 음, 오늘 같은 날은 인제 막가파 분위기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평소에 제가 지론대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도 뭐 음, 상담을 해 드리는 코너가 있습니다만 오후잖아요. 지금 네. 1시 반. 음, 네. 지금 만주대 거래 종목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음, 시장에서 거의 안 쳐다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 드릴 만한 성질은 아니고 다만 네. 최근에 바닥에서 인제 하도 저가 치고 이러니까 네. 자사주 한 30억 정도 매입 공시가 얼마 전에 나온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네. 뭐 고 부분 때문에 쪼끔은 인제 바닥에서는 좀 올라온 그림인데 음, 회사 자체의 어떤 이익적인 부분에서의 그 회복의 더딤을 가지고 음, 좋은 평가는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음, 옛날에는 뭐 환율 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봐 가지고 회사가 문 닫느니 마니 이런 정도까지 코너에 음, 몰렸던 거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인제 많이 좀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뭐 실적에 어쨌든 뭐 원활한 회복 이런 거 아직 음, 보이지 않고 OLED 쪽이라는 데가 뭐 오늘 그 일부 뭐 선익이라든가 요런 종목들 보면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그 음, 중국의 OLED 쪽에서 삼성 따라하기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인 어떤 음, 패턴이나 플랫폼을 뭐 추구한다 이래 가지고 네. 그게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음, 관련해서 어떤 시도를 한다 그럴 때 관련된 소부장 쪽에서는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음. 그런 쪽에 좀 연결된 어떤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익처럼 좀 있다고 하면 앞으로의 뭐 비전 한 6천 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데는 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음. 전망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00원까지는 무리 없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DMS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카본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를 11,300원에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를 1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약간 손실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매수가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한국카본 이 종목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그 상담 들어온 종목들이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사신 가격에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종목들 대부분이 음. 그 흔히 말해서 정치적인 이벤트 나오기 바로 전쯤 샀는데 네. 4일 연속으로 빠지면서 매수가에서 크게 좀 이탈했다가 음. 최근 2-3일 반등하면서 음. 조금 붙었기 때문에 네. 원래 매수가에서 크게 달아나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네. 뭐 오랫동안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이런 거보다는 상태가 나은데 음. 어쨌든 한국화보는 뭐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고 하니까 음. 지금 정도 뭐 사실 최근에 3-4일 빠질 때보다 약간 덜 회복이 됐는데 음. 고거만 회복되면 뭐 매수가에 거의 근접하는 흐름이 나오실 것 같아서 뭐 크게 음. 문제는 없고 앞으로도 조선이라든가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우리나라가 네. 나름대로 뭐 어떤 이 갑의 위치에서 뭐 미국하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음. 잘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 음. 혹시라도 뭐 다시 되밀려서 10,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음. 조금 더 사 보실 수 있는 어. 그런 뭐 그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화본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만큼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여력이 되신다면 10,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네. 한국화본 네,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전 KPS를 문의 주셨고요. 네. 매수가가 45,840원이십니다. 예. 현재가는 42,000원대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45,000원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번에 이런 종목은 이번에 인제 원전 이슈이기 때문에 음. 이번 정권의 어떤 명운과 함께 사실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뭐 그래서 올랐다라는 게 있죠. 이게 원재를 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기업들이 잘못한 건 뭐가 없는데 음. 하여튼 최근에 원전 수주라든가 이래 가지고 음.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뭐 지난 그 여름 이후에 네. 4만 원 밑에서 최근에 49,000원대까지 어쨌든 올라오고 있다가 음. 갑자기 계엄 이슈 만나면서 이게 네. 정권이 좀 불확실해지다 음. 보니까 원전 섹터들이 한번
확 밀렸죠. 네. 그러면서 한번 쑥 밀린 거예요. 음. 그것뿐입니다. 근데 어. 뭐 오늘 아침에 물론 체코발로 해가지고 뭐 누가 얘기한 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네. 체코 원전 수주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미국에서 원전 섹터가 주목을 받거나 음. 전 세계로 이제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그래도 원전 부분이 살아 있다라는 걸 음. 아름아름 듣고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맨날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가 원전 중심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정권마다 그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나기 음.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거죠. 이번에 음. 뭐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밀고 있던 정부가 또 만약 뭐 스탑이 된다고 하면 다음번 정부는 과연 이만큼 원전을 밀어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예, 불확실한 면이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최근에 네. 하락해서 이게 재빨리 회복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흔히 말해서 이렇게 빠졌으면 이렇게 V자형으로 빠진 거에 한 7, 80% 회복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네.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정도로 이제 이게 그림이 안 좋네요. 여튼 원전은 아직까지도 좀 모르겠어라는 거죠. 다만 네. 뭐 회사가 이상하냐 음. 아니면 원전에 대한 뭐 글로벌리한 어떤 환경이 바뀌었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문제 가지고 너무 많이 호도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물론 원전에 대해서는 생각이 뭐 극과 극입니다. 그 단체들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도 있지만 이거 한번 문제 생겨봐라 이제 다 죽는다 뭐 이렇게 극과 극의 어떤 반응이 너무 첨예하게 엇갈리는 곳이라서 네. 저도 뭐 어느 쪽에 서가지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이벤트와 무관하지 않은 종목이라서 네. 반등 탄력성은 아무래도 조금 느릴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다만 4만 5천 원 정도 이하의 부분은 억지로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사신 가격 정도까지 회복은 네. 곧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조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이 낙폭 과대인 만큼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전화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지금 연결돼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금양 그린파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11,700원에 20%입니다. 알겠습니다. 11,700원에 20% 금양 그린파워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우, 예, 종목 조금 고민되실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린파워 자체적인 것보다는 금양이라고 하는 이제 뭐 모기업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동기업도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제 생각엔 이게 자체 그냥 해당 기업만 보실 게 아니라 금양이라고 하는 모회사 움직임을 같이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아마 금양이 어제 시간에선 꽤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셌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또 음봉이 나서 이게 네. 지금 금양 그린파워랑 이제 일봉 자체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금양 자체가 지금 떠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뭐 타겟책을 찾고 얼마 전에 배터리 관련된 뭐 수주도 받았다 이렇게 공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찌됐든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그린파워가 그냥 홀로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저는 부담이 된다고 봐요. 다만 회사에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금양 자체를 뭐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동안에는 나름대로 뭐 주가의 변동성이 우상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신 가격이 11,700원대 뭐 내외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번 뭐 10월과 11월에도 한번 갔던 건데 저 200일선 정도 붙을 때 사신 건가요? 아니요, 저거 산 지가 좀 오래됐는데, 오래되셨어요? 예, 좀 되다 보니까 15,000원대 산데 분할 매수하다가, 네. 미국 대선 때 해리스 신재생 에너지 그때 쪽으로 좀 해갖고 좀 올라갔을 때 팔려다가 못 팔아버려갖고 아, 지금까지 그러시군요. 밀리더라고요. 어쨌든 평단은 11,700원. 이번에 어쨌든 9월과 11월 초에 왔던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예, 예.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게 네. 맨날 보시고서 매매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게 예약 매매라는 것도 원래 주문에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이게 어떤 시스템은 한 달 정도 예약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맨날 보시면서 요때 딴 데 보시다가 보면 어느 순간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원래대로면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안 바쁘신 분들은 아침에 장전에 맨날 매도 주문을 높게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게 또 어려우시면 예약 주문을 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피치로 올라갔다가 금방 사그라지는 그런 유형이라서요. 네. 보시면서 잠깐 내 딴 일 보고 있다 보니까 막 솟았다가 내려왔네 이런 모습이 가끔 나오는 종목이니까요. 그렇게 그럼 아침마다 좀 올해 좀 걸어 놓으시는 놔두는 게 수는 좋을 것 없어요? 같습니다. 네? 좀 올해 좀 놔둬놓고 좀 올해 지키면. 저는 안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을 문의 주셨고요. 11만 2,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현재가는 10만 5,500원대입니다. 최근 뭐 기사를 보면은 그래놀라가 중국의 시장에 진출했다고 하고요. 네. 식품주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뭐 그래도 제일 늦게까지 살아 있을 종목들 아닐까 싶어요. 뭐 우리가 물론 그러니까 과자류나 뭐 이런 거야 뭐 취향에 따라서 좀 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오리온은 뭐 한때는 중국에서 또 한때는 뭐 러시아에서 굉장히 이제 네. 인기 아이템을 갖고 있는 스테디셀러 상품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래놀라라든가 이런 음. 뭐 간식류의 네. 그런 건강 뭐 식품 요런 류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에 시장 흐름과는 좀 배치돼 있죠. 지금 일본 보시면 최근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그냥 꾸준한 우상향을 느리지만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네. 아마 사신 단가 보니까 이번 단가가 아니라 음. 이번에 내려오기 전에 예전에 사신 것 같아요. 12만 원대니까 이 정도니까 아마 작년 말이나 네. 그쯤 사셔가지고 이제 뚝 떨어진다. 이게 이제 오리온이 왜 떨어졌습니까 이때? 왜 떨어졌나요? 그때 바이오 기업 하나 제가 기억하기로 리가캠인가? 네. 뭔가 그 저기 뭐야 지분 투자 서로 맞교환했나 뭐 어. 그래가지고 빠졌던 거랑 즉 기억은 분명히 바이오인데 네. 제가 지금 막 순간적으로 말씀드리려니까 네.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리가캠인지 뭔지 하여튼 좀 헷갈리는데요. 그게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과자 팔다가 갑자기 바이오 기업 네. 뭐 지분 인수하냐 막 이래가지고서 참 혼났어요. 작년 이맘때쯤 네. 혼났는데 그거 아닌데 오늘 그랬다고요? 저 카스타드 식중독 얘기는 언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저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 요때 급락이 있었던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바이오 기업 지분 투자 관련해서 리가캠 맞군요. 예. 그래갖고 혼났는데 리가캠이 사실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1년 동안 리가캠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1년 동안 지금 이게 그러니까 들어간 시점이 이 정도였는데 그때가 이럴 땐 5만 원대인데 지금 10만 원, 14만 원까지 갔다 10만 원. 그러니까 요새는 이게 이제 1년 전에는 왜 샀니, 왜 투자했니 이렇게 욕 먹다가 네. 요새 이제 리가캠이 2배 정도 올라오니까 요새는 또 뭐 잘했네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뭐 과자가 잘 팔린다 이거 플러스 네. 뭐 리가캠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살 지금 올라오는 그림 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도 약간 비슷한데 이런 식품류는 뭐 경기 타지 않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기본 소비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게 올라올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지금 중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수요 부진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주말 사이에도 뭐 그제도 이제 부양책을 계속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요. 뭐 네. 어쨌든 수요의 진작 이런 쪽을 보면 중국 쪽에 소구가 되고 있는 뭐 과자 브랜드 중에 오리온은 그래도 좋은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조금 기다리시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16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9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예. 삼부토건 뭐 재건 관련해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삼부토건은 음. 뭐 그런 재건 테마에도 많이 음. 있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사람 테마 이런 거에 또 많이 엮여 아. 있던 종목이라서요. 네. 뭐 급등락이 반복되기도 하고 음. 또 재건 테마 할 때 뜬금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섹터이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 뭐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는 조금 접근이 음.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테마라든가 어느 거에 엮였다 이런 걸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건설주인데 네. 이렇게 장사를 못 해가지고서 음. 매분기 적자를 큰 폭으로 보고 있는 회사가 음. 누구누구 관련주다 이런 거 아니면 어느 테마에 뭐 엮여 있다 이래가지고 올라가봤자 네. 사실 다 제자리로 옵니다. 금방 음. 지나서. 네. 왜냐면 테마라고 하는 건 뭐 날아갈 때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지만 음. 테마 그 자체의 어떤 소멸이 뭐 종목의 그 가격적인 원위치로 대부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어떤 테마에 엮였어 어떤 음. 사람이 뭐 유력하대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는 유들은 네. 그때 잠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음.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나오지 않는 숫자를 가지고 뭐 어디에 붙어서 기생해 가지고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네. 뭐 정말 적자가 심하게 누적돼 있는 회사에 대해서 음. 얘는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음. 뭐 우크라이나 가서 대박 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네. 그냥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음. 뭐 일단 관리 종목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뭐 사정이 있으시고 해서 하지만 관리 종목성 종목에 대해서 뭐 관리 종목이 탈피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적자가 계속되면 관리 종목 탈피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 재무 비율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네. 부채 비율이 이번 3분기 기준으로 800%의 부채 비율에 뭐 유보율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음.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장기 투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적당하지 않고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모멘텀이 한번 불었을 때 네. 잽싸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테마 관련해서 조금 상승이 있을 때 좀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26,600원에 19%입니다. 26,000 얼마요? 600원. 600원 알겠습니다. 22% 비중으로 들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오로스. 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19,000원대 매입하신 거라고요? 아니요, 26,000. 26,000원이요? 아이고, 10,000원 정도 벌어졌네, 이거. 지금은 뭐 어쨌든 사신 가격에서 많이 내려와 있다가 최근에 조금 그 거래량이 붙으면서 좀 약간 이제 고개를 드는 모양으로 일봉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최근에 부진을 좀 탈피해서 13,000원대, 14,000원대 쌍바닥 치고 일단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곤 있는데요. 뭐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까지 뭐 어떤 섹터의 주도이거나 이런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거래량도 그렇게 아직 확 튄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있고 메이저 수급이 그래도 기관 쪽에서 약간 며칠째 수급이 들어오는 오고 있는데 하루 건너 하루씩 들어오네요. 내일이 오히려 좀 들어오는 날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해당되는 기업에 지금 3분기 때 조금 살아는 났는데 아직까지 연간 뭐 손익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뛰어난 실적은 아니고 다만 컨센서스는 내년도에는 실적이 올해보다 많이 좋아지는 걸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뭐 사신 가격 대비해서 꼭 뭐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건 아니지만 바닥에서 어쨌든 한 일주일 전쯤에 거래 한번 실리면서 대형 양봉이 났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라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마디 가격이니까 2만 원, 그다음에 한 22,000원 요 정도까지의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 단계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러면 좀 더 사면 어떻습니까? 사시는 거는 좋은데 거래가 지금 이런 다시 줄어들고 있을 때 사시는 거 말고요. 그다음에 거래가 한 평일 전일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이상 초반 30분 1시간 내 흐름이 늘어났을 때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길게 끌고 가자면 이게 본전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근데 해당되는 기업이 지금 내년까지 예상돼 있는 그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내후년 정도 가야 조금 돈 번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한 하반기까지는 최소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릴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그 엔비디아 이슈가 나오면 한 번씩 크게 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종목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 콜테스트는 아마 뭐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완성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기다리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뭐 CMS 올려주셨고요. 제이스택도 궁금하다고 올려주셨고 나우 아이비도 궁금한 점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뭐 노르페인트도 있고요. 포스코 DX도 있는 것 같은데 노르페인트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페인트 페인트 제조하는 기업인 것 같고요. 뭐 되게 실적도 괜찮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노르페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이 노르페인트 음. 저는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거래 없는 주식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음. 예. 굳이 여기들은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주식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요새 저는 표어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시세 좋고 좋았을 때야 뭐 음. 지금보다 거래가 훨씬 활발했고 뭐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이러실 테지만 네. 지금 이제 죽었잖아요. 완전 거래가 죽고 뭐 페인트라서 굳이 산업이 죽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음. 몇 달에 걸쳐 갖고 계속 우하향,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회사면은 아마 사진 단가 대비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을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음. 뭐 제 생각엔 이게 지금 제 노루 페인트뿐만 아니라 다른 페인트류도 네. 이게 어떤 뭐 도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약간 특수 도료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가끔 올라가는 페인트가 있을 뿐 음. 사실 페인트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는 것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드릴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 보세요. 실적 보면은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지금 분기 실적은 음. 뭐 한 분기에 거의 100억씩 봅니다. 음. 그러면 한 300억 이상 단기 순이익 내올 수도 있는 기업인데 네. 시가총액이 지금 1,500억밖에 안 하니까 네. 정말 좋죠. 음. PER 단으로 한 5배 뭐 이렇게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네.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실적만 우리 시장이라는 게 참 암울한 것이 네.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 그거에 걸맞는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다 항상 태클을 붙이는 게 페인트가 뭐 해가지고 성장을 할 건데 늘 똑같이 돈 벌잖아.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니까 네. 이 기업이 좋은데도 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잘 못 만들어주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좋은 기업이고 돈은 잘 버는데 음. 시장에서 평가 안 해준다. 음. 한마디로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음. 기업은 좋습니다. 근데 좋아도 안 올라가면 답답하신 거니까요. 그럼 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언제 안 빠져나가면 좋죠? 움직이는 걸 음. 어떻게 매도를 하겠어요. 사실 바로 지금 이게 팔까요? 네. 지금 봐서는 이게 세상의 어떤 잣대나 시장에 대해서 어떤 보는 종목의 그 관점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세상으로 음.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밸류업이라는 게 막 만연시되는 세상이 되면 음. 시장 대비해서 저밸류거나 그러니까 밸류가 있는데 음. 뭐 평가되는 가치 어떤 주가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싸다. 네. 이런 것들을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된다. 이게 이제 밸류업의 기본이거든요. 음. 그게 이제 막 일반화되면 이런 종목들 2배 갈 수 있죠. 네. 네, 저는 그런 세상도 오긴 올 것 같은데 음. 그게 언제라는 건지 아직 불확실하니까 음.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거래 없고 음.
움직임 없는 좋지만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잠깐 딴 데 가서 갔다 오셔도 가격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네. 그런 조류가 뭐 물밀듯이 한번 생기는 음.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종목은 사실 주식으로 갖고 있으나 아니 현금으로 갖고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가격적인 변화가. 딴 데 가서 좀 변동성 있는 쪽에 가서 네. 뭔가 하고 오셔도 별 네.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르페인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포스코 DX도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최근에 조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포스코 DX 대표님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포스코 DX는 음. 시간마다 물어보시는데 네. 이건 진짜 좀 습관성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얘가 그 사이에 뭐가 변화가 있었느냐? 네. 아니고 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포스코 그룹 자체의 지금 변동성이 좀 약합니다. 뭐 철강과 2차 전지 이런 쪽이 전부 다 약하고 요새 뭐 로봇 얘기도 하지만 음. 포스코 자체가 지금 동력이 조금 딸린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적어도 철강 산업의 뭐 어떤 수급이 완화되는 부분 지금 며칠 전에도 기사가 계속 그거였거든요. 뭐 인천 앞바다에 네. 중국산 철강제가 엄청 쌓여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음. 근본적으로 철강 관련된 섹터들이 구조적인 뭐 좋은 패턴의 어떤 추세를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런 거고요. 네. DX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의 뭐 가동률 15%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포스코 자체가 지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가에 음.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를 가지고서 네. 사람들이 비싸 보여도 더 갈 거면 뛰어드는데 지금 이 기업이 뭐 이렇게 막 뭐 망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지금 이쪽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수급이 안 붙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번 정치 이벤트 때 한번 빠지고 나서 네. 오르는 탄력도 없어요. 지금 3일 동안 보면 이게 플랫하게 주가가 누웠다는 얘기는 음. 반등에 대한 어떤 부분도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제가 계속 어떻게든 2차 전지류에 대해서는 1월 말 정도 타이밍을 네. 좀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게 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네. 정말 얼마나 깎고 얼마나 안 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정하거나 아니면 중국산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또 관세를 확정 짓는지 이러고 나서 차라리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면 그다음에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DX 이렇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상담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텍을 문의 주셨고요. 2,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현재가는 1,600원대고요. 이틀 전에 보니까 장대 양복을 길게 뽑았습니다. 어떤 뭐 이슈가 있었을까요, 대표님? 파라텍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거 음.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네. 얘도 사실 정치 테마주예요. 사실 정치 테마주들이 급변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네. 별로 사족을 붙일 생각이 없는데 네. 뭐 누가 어떻게 유리해진다 이런 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주가가 그 어떤 뉴스나 또 어떤 정치적인 구도에 따라서 막 변하는 걸 주가들이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평가의 대상이 아니죠. 이것들은 그냥 각자 네. 매여 있는 어떤 뭐 정치인과 관련된 이슈들이 긍정적이면 뭐 솟구치는 거고 네. 조금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밀리거나 뭐 오늘 대표적으로 그 모 당의 대표의 그 대법원 선고가 오전에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유죄를 받게 되니까 관련주가 완전히 뭐 오전에 막 10% 넘게 올라가던 게 20% 마이너스가 나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추종에서 그 사람의 지연이나 학연 뭐 이런 걸로 네. 뭐 연결이 돼 있는 종목들은 네. 사실 제가 설명드린다고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그런 것에 엮인 게 그렇지 않았으면 아예 안 올랐을 거예요. 뭐 어쨌든 어떤 기회가 된 거는 차라리 다행인데 네. 그 사람이 결국은 다음번 대권이나 이런데 음. 유리한 위치를 당분간 유지하게 될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급등락이 있게 되는 거니까 네. 이 종목도 사실 그런 류예요. 보면은 뭐 그저께 세게 오른 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뭐 유망하다 이러니까 또 올랐던 거고 네. 어제 고점에서 조금 더 이상해졌다 분위기가 이러니까 마이너스 음봉 나고 오늘도 좀 약한 거고 뭐 그런 흐름이라서요. 뭐 네. 이게 누구한테 엮여 있는지까지는 얘기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요. 네. 예. 그 양반이 잘하면 올라가는 거고 네. 예, 못하거나 뒤로 밀리면 음. 안 되는 거고 예, 음.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한 종목 보시는 분들 뭐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제강 지주를 문의 주셨고요. 19만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현재까지 18만 7,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매수가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2%대 상승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이런 음. 참 다양하신 투자관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종목을 이 가격에 사가지고 무엇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사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거래도 불편해. 네. 하루에 거래 이게 물론 고가주니까 그런데 네. 하루에 10,000주 내외도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을 굳이 사가지고 이 종목에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왜 그럴까 하는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굳이 글쎄 뭐 최근에 보면 약간 경영권 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이슈가 조금 있는 걸로는 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만들어지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저는 뭐 구조적으로 뭐 현재 아까 제강류 뭐 포스코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지금 뭐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서 동사에 대해서는 사실 원래 그냥 꾸준하게 잘 법니다. 예. 근데 지금 실적을 보면은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반이거든요. 네. 내년에 좀 회복이 조금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내후년에 조금 더 회복. 그러니까 작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반 정도밖에 못 보는 정도의 실적으로 일단 컨센서스가 나오면 작년도에 뭐 주가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다지 이렇게 유리한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네. 길게 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신 가격 뭐 19만 원 이상 올라오면은 정리하시고 조금 활발한 매매 있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TC시스트를 문의 주셨습니다. 44,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현재가는 3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TC시스트도 대표님 다른 배터리주랑 좀 비슷한 의견 주실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얘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4680 배터리 쪽 그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이제 좀 들어간다 그래갖고 네. 이게 원래 11월 초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네. 그 뒤에 뭐 자동차 비롯해서 그 전반적인 그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약간 보수적으로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면서 네. 같이 좀 흘러내렸습니다. 원래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향해 4680 배터리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좀 그 캔 쪽이나 이런 쪽에 관련주로 해서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덧 그냥 신기루처럼 이렇게 녹아내려 가지고 그냥 쫙 내려오는 그런 종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래도 없고 네. 가격적으로 보면 조금 안타깝게 일단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그런 그 4680 배터리에 대한 시각이 좀 있었던 것만큼 그 얘기가 다시 점화되면 이게 44,000원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사그라지고 나니까 네. 어떻게 됐는지 요새 그 4680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자취를 감췄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이 다시 제기되기를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에 4자 다시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배터리 관련 이슈를 좀 계속해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가 전화 상담이 없을 것 같아서 문자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있을까요?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결됐을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TI 첨단 소재요. 네, TI 첨단 소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24,000원요. 24,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5%입니다. 15% 알겠습니다. 김도현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고 조금 높은 위치에서 사셔가지고 예, 고민이 좀 되시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는데
예. 일단은 뭐 실적은 2분기, 3분기 통해서 조금 이제 회복은 되고 있네요. 보니까. 예. 예, 조금 회복됐고 다만 작년, 재작년의 실적보다는 작년은 좀 힘들었고 예. 재작년에 나왔던 숫자에 비해서는 올해 실적이 한 반밖에 안 나오고 내년도에는 조금 회복은 되지만 이게 2021년도에 한 600억 벌던 회사거든요. 근데 올해 예. 200억대, 내년도가 이제 300억대 정도 예상이 나오는 회사라 예. 가격적인 뭐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아직은 본래대로 가기에는 조금 회복이 되려면 예. 시간이 걸리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예. 아니 저점을 깨길래 네, 이어서 네, 그래가지고 좀 더 내가 수매를 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예, 추매를 하신다고요? 예, 이거 지내면 지금 추매를 좀 하면 됩니까? 이게 사실은 뭐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바닥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걸 조금 확인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아직은 예. 제가 봐선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떨어지는 칼날에 가까워요. 예, 이거 지금 받으시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게 확인이 되시려면은 적어도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예. 공이 들어오는 게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들어온다. 특히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요. 예.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사는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그거 사고 있더라고요. 외국인은 사는데 대신 그 물량 이상으로 지금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서 예,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같이 네, 팔고 있네. 일단은 연기금 쪽은 만약 한번 그 방향을 잡으면 예. 꾸준히 계속 파는 경향이 있어서요. 아, 그게 최소한 멈추는 시점에서 다시 그러니까 추가를 좀 하셔도 그 예. 시점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체크를 아마 잘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예. 되는데 예. 체크하시면서 기간 매도가 멈춰야 들어간다 이 생각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좀 중간중간에 대충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기간이 하고 연기금이 좀 4만 원 들어가면 좀 3만 더 추매를 하면 돼요? 만약 사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예. 예, 잽싸게 따라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유업 궁금하다고 연락 주셨고요. 44,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현재가는 3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까 오리온과는 달리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일 유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그래서 메일 유업은 어차피 그 우유잖아요. 네. 예. 이게 우유에 대해서는 참 저도 최근에 잘 안 먹으니까 네. 우유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 유업이 딱 물어보시니까 생각나는 게 네. 정말 정직하고 좋은 회사다. 음. 뭐 아기들 그 소화 안 되는 아기들 위해서 공장을 몇 달에 한 번쯤은 멈추고 그런 분유라든가 이런 것들 생산해내는 아주 착한 네. 그런 기업이라는 인식은 저는 늘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 뭐 서울우유도 있지만 사실 맞짱 뜨고 있는 상대방 우유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네. N우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N우유가 사실 그 경영권 관련해서 최근에 뭐 소송도 붙고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최근에 그 전 회장도 구속되고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했는데 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기회로 해서 메일 유업의 어떤 확장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좀 나왔었어요. 반사이익으로. 반사이익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쟤네 거는 음. 이제 막 불매운동 이래가지고 네.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뭐 남양 유업이 상대적으로 잘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일단락이 돼가지고 약간 브랜드가 이제 조금 안정화될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로 보면 오히려 네. 그렇게 반사이익 쪽으로 됐던 부분이 조금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물론 뭐 저 어렸을 때도 우유 먹어서 키 크자 뭐 이런 거 사실 네. 캠페인 비슷하게 있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뭐 물론 이제 메일 유업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유를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드시느냐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 음. 우유값은 되게 비싸지고 있고 네. 이게 막 뭐 필수 소비재냐 아니면 기호식품이냐 이런 류에 있어서는 네. 약간 뭐 안 먹고 말지 뭐 이런 음.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제 그냥 주관적인 느낌인데 그러니까 네. 실적에 대한 면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뭐 그게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어서 음. 최근에 이거 보면 어쨌든 얘도 며칠 전에 한번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 거래량이 사실 원래 이 종목도 뭐 막 시장의 관심도가 큰 종목은 아니에요. 거래량 보면은 뭐 아주 비싼 종목도 아닌데 하루 거래량이 안 되면은 만 주도 안 되는 날이 수두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늘 우유잖아요. 우유에 대해서 우리가 와, 뭐 누군가 주장을 해서 음. 우유를 막 뭐 안 음. 먹으면 큰일 나뭐 이런 그쵸. 류의 어떤 캠페인이 벌어질 지금 상황이냐? 이런 게 아니라고 보면은 전 우유 제품이나 이런 류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예, 어떤 가격 탄력성이 좀 네. 앞으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음. 웬만하면 뭐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메일 유업 관련해서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에 문의 주셨고요. 16,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1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매수가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미중 갈등 수혜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죠? 뭐 하나솔루션이 화학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음. 지금 뭐 실적도 뭐 화학류 제가 뭐 앞서서 롯데 케미칼이나 나머지 뭐 금호 석유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냥 업황이 안 좋아요. 음. 예.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네. 지금 몇 분기째 뭐 몇 천억씩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번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줄어드는 걸로는 나오는데 이것도 가봐야지 아는 거지. 뭐 음. 원래는 뭐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아서 났던 건 아닙니다. 네. 내년부터는 약간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뭐 1조를 손해 보다가 800억으로 뭐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래서 주가가 막 급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이익을 내질 못하면 회사의 가치가 인정받기 어렵고 네.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의 대부분의 지금 상황들이 극도로 지금 뭐 투자에 대해서 줄이고 인원 조정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네. 제가 봐서는 크게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크게 반등은 어렵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